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들어서니 기쁨 반, 설렘 반인데요. 곧 새싹이 돋는 봄이 올 것 같은 기분이죠. 봄이란 단어는 언제나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리석은 미련둥이 돼지. 옛날 먼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도 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는 마치 찬바람이 이는 것처럼 썰렁하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돼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심심할 때면 돼지와 개가 할머니의 벗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꼬리를 치며 할머니를 무척 따르는 개를 참 사랑하였습니다. 오냐, 오냐, 참 착하기도 하지. 도둑도 잘 지키고. 할머니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돼지 우리 쪽으로 갑니다. 꿀꿀. 돼지는 할머니를 보고 좋아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살이 통통하게 찌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돼지를 보고 돼지야, 잔병치레 하지 말고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착한 돼지는 잠도 잘 잔단다. 하고 말하면 돼지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고는 쿨쿨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개와 돼지를 돌보는 사이에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날이라 할머니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나무를 캐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물밥을 해 먹어야겠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집에는 개와 돼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개는 집 앞에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개는 벌떡 일어나서 돼지 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돼지 우리 안에서 쿨쿨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왔더니 들렸군. 돼지란 녀석 낮잠만 자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하고는 돌아서다가 다시 우리 속의 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녀석을 깨워야지. 개는 앞발로 돼지 우리를 툭툭 치면서 멍멍멍, 이 미련한 장꾸러기 돼지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돼지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자기 앞에는 개가 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래? 난 지금 한참 단꿈을 꾸고 있는데. 돼지는 퉁명한 말투로 귀찮다는 듯이 쏘아 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 혼자만 집을 보란 말이니? 할머니는 어디 가셨는데? 나무 캐러 산에 가셨다. 할 수 없지 뭐. 걔는 집을 보라고 밥을 주니까. 자, 미련한 장꾸러기 돼지는 할 수 없다니까. 뭐? 장꾸러기라고? 그래. 왜 기분 나빠? 지금이 밤인 줄 아나 봐. 한낮이란 말이야, 한낮. 그리고 난 너희 집 손님이야. 손님이 왔으면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아야지. 걔는 제법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채, 내가 무슨 손님이니? 얘, 요 강아지야. 잔소리 그만하고 어서 집이나 지켜. 난 잠이나 자야겠다. 돼지도 여간 아니었습니다. 개와 돼지의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야, 솔직히 말해서 난 내가 미워. 밉다고? 왜? 뭐가 밉니? 말해줄까? 그래, 말해봐. 할머니는 너를 나보다 더 귀여워해 주시기 때문이야. 인지 알았니?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데? 돼지는 할머니가 한 일을 차근차근히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개한테 맛있는 누룽지를 주었지만 돼지인 자기에게 구정물이나 밥 찌꺼기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할머니는 자기를 언제나 우리 속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난 우리 속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처럼 밖으로 나가 구경도 못 하잖아. 왜 너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번에는 개가 말할 차례입니다. 이 미련한 돼지야, 그것도 몰라? 넌 역시 이런 우리 속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구정물이나 밥찌꺼기 같은 것이나 얻어먹고 살아야 할 팔자 같구나. 돼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요 강아지야, 누굴 약 올리는 거냐? 돼지는 꿀꿀 소리치면서 당장이라도 개에게 덤벼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개는 쉬지 않고 돼지를 약 올렸습니다. 요 돼지 맹꽁아, 넌 밥만 먹고 잠만 쿨쿨 자니깐 그렇지. 그런데 나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도둑을 잘 지키지 않니? 그래서 우리 집 할머니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고 너도 도둑 맞지 않는단 말이야. 개는 돼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너는 그런 고마운 나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어리석은 돼지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개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옳지, 이제 알았다. 나도 그럼 오늘부터는 잠을 자지 않고 도둑을 지켜야겠구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더 귀여움을 받나? 내가 더 귀여움을 받나? 암, 내가 더 귀여움을 받을걸. 마침내 나물 캐러 갔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할머니도 좋아하면서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냐, 오냐. 그래, 집은 잘 봤느냐.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나물밥을 주지.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개는 얼른 돼지에게 뛰어가서 그것 봐. 너도 똑똑히 봤겠지? 할머니는 나를 착하다고 칭찬하셨지? 게다가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나물밥도 주신댔어. 하고 뽐냈습니다. 돼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오늘 밤부터는 잠을 자지 않고 도둑을 지키면 틀림없이 할머니가 기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말 돼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꿀꿀꿀. 돼지는 돼지 우리 속을 왔다 갔다 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도둑을 지키고 있다는 걸 할머니가 아시면 틀림없이 착한 돼지라고 칭찬해 주실 거야. 그래서 돼지는 자꾸만 꿀꿀대며 울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돼지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돼지 우리 곁으로 가 봤습니다. 돼지가 왜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지? 그러나 돼지는 할머니가 오자 더욱 신나게 꿀꿀꿀. 하고 울어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돼지가 어디 아픈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내일 당장 침장이를 불러서 침을 놓아주어야겠구나. 할머니는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뭘 먹고 배탈이 났나? 할머니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쩌냐게 나물 찌꺼기를 줬더니 그걸 먹고 배탈이 난 모양이로구나.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 이야기 책을 펼쳐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개가 뛰어나와 돼지 우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돼지야, 왜 간밤에 꿀꿀 울어댔지? 몰랐지? 나도 도둑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칭찬을 해주더라. 이때 할머니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개는 할머니가 나오자 얼른 뛰어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냐, 오냐. 너는 집에서 집을 잘 보고 있어야 한다. 할머니는 요 앞마을에 가서 짐장이를 불러올 테니까. 하면서 할머니는 돼지 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돼지는 할머니를 보고 울었습니다. 참 이상하구나. 아무래도 침을 맞아야겠어. 할머니는 돌아서서 침장이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께서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신가요? 침장이가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침 집에 있었군요. 할머니께서 어디 아프신가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집 돼지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지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울어서요. 할머니가 침장이를 만나고 있는 동안 돼지와 개는 또 말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요 강아지야, 도둑은 나도 잘 지킨다는 걸 알았지?
요 미련한 돼지야. 할머니가 왜 어젯밤에 밖으로 나왔는지 그 까닭을 알기나 해? 헤헤, 나를 칭찬해 주려고 나왔지. 왜 나왔겠니? 이 바보 돼지야. 내가 밤새도록 꿀꿀대니까 시끄러워서 나왔다고. 아니야, 기야. 아니야, 기야. 개와 돼지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동안 할머니는 침장이와 같이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놓은 침 안 대면 문제 없을 겁니다. 음식 잘못 먹고 체한 돼지는 내 침이 제일이지요. 오호, 나도 믿고 있지요. 한편 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뽐내고 있었습니다. 요 강아지야, 이제 두고 봐라. 넌 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 테니까. 너 대신 나보고 도둑을 지키라고 할 거야. 바로 이때 할머니가 침장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돼지랍니다. 침 한 대만 놓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돼지는 할머니를 보자 더욱 꿀꿀꿀. 하고 목청을 돋구어 울어댔습니다. 침장이는 침을 꺼내서 돼지에게 큰 침 한 대를 놓았습니다. 엉덩이에 침이 꽂힐 때 어떻게나 아팠는지 꽥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 이상하군. 내 엉덩이에다가 왜 침을 놓을까? 돼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픔을 참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더 큰 소리로 울지 않는다고 침을 놓나 봐. 돼지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침장이는 또 침 한 대를 놓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날 밤 돼지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돼지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요 놈의 돼지가 침을 몇 대나 맞았는데 왜 자꾸 울어? 할머니는 이 돼지를 팔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돼지는 이런 줄도 모르고 더욱 목청을 돋구어 울어댔습니다. 이날 밤에도 할머니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개가 돼지 우리로 갔습니다. 돼지야, 왜? 요 강아지야. 넌 할머니에게 미움 받았다는 걸 알아야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들으라고.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흥, 건방진 강아지 녀석. 개와 돼지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돼지 장수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돼지 장수가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바로 이 돼지인가요? 그렇다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돼지 장수들은 돼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든 헐값에 드릴 테니 가지고 가시오. 좋습니다. 그럼 사기로 하겠습니다. 돼지 장수들은 할머니에게 돈을 조금 주고 돼지를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팔려간 돼지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더욱 슬프게 꿀꿀꿀 하고 울었습니다. 돼지 장수들은 시끄럽다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요놈의 돼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 한 돼지 장수는 막대기로 돼지의 엉덩이를 마구 후려쳤습니다. 돼지는 슬픔과 아픔이 범벅이 되어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그 시끄러운 돼지를 바라버리고 나니 알터니가 빠진 것만큼이나 시원하구나. 하고 중얼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개는 심심했습니다. 그래도 돼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러쿵저러쿵 말다툼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돼지가 다시 왔으면 좋겠구나. 돼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개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치가 참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풀이 죽어있는 개를 보고는 강아지가 왜 이럴까? 옳거니 팔려간 돼지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튿날 장에 갔습니다. 장에서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강아지야, 이제 기분이 좀 좋으냐? 새끼 돼지란다. 사이좋게 놀도록 해라.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가 돼지 우리 쪽으로 가서 새끼 돼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돼지야, 넌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응? 응, 고마워. 그런데 난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밥 먹고 자고 하는 일밖에는. 그래, 됐어. 넌 그렇게만 하면 돼. 내가 도둑을 지켜줄 테니까 넌 뭐든지 잘 먹고 잠도 많이 자고 잘 자라기만 하면 된다고. 고마워. 이리하여 개와 새끼 돼지는 한 집에서 사이좋게 살게 되었습니다. 곰서방과 대서방. 옛날에 착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별명이 곰서방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별명이 대서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마다 다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곰서방은 벼 이삭을 가지고 가서 솜을 사려고 하였고 대서방은 솜을 가지고 가서 벼 이삭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대서방이라 했지요. 곰서방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대서방이 되었나요? 예, 뭐 내 성미가 대나무처럼 생겼다나요. 그래서 대서방이 되었지요. 나는 곰처럼 미련하다고 해서 곰서방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이런 농담을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곰서방은 대서방이 가지고 온 솜을 샀습니다. 대신 벼이삭을 주었습니다. 곰서방은 솜을 지게에 얹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하나 넘으려고 했는데 높은 하늘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갑자기 지게가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구나. 곰서방이 지게를 내려놓고 보니 지게 위에 있던 솜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솔개란 놈이 솜을 낚구어 채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허, 저 솔개란 놈을 어떻게 하지? 하늘을 보고 소리쳐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솔개는 솜을 가지고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곰서방은 할 수 없이 빈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솜을 낚고 챈 솔개는 힘에 지쳐서 그만 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솜은 공교롭게도 대서방 집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마당에서 벼 이삭을 손질하고 있던 대서방이 깜짝 놀랐습니다. 솜을 보니 그것은 자기가 오늘 장에 가서 판 바로 그 솜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대서방은 다음 장날 이 솜을 가지고 갔습니다. 곰서방을 만나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곰서방이 어슬렁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곰서방, 안녕하시오. 아이고, 대서방,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곰서방, 이 솜은 내가 당신에게 판 것이오. 솔개란 놈이 물고 가다가 우리 집 마당에 떨어뜨렸소. 얼마나 다행한 일이오. 자, 이렇게 당신을 만났으니 어서 가져가시오. 그러자 곰서방은 손을 설레설레 흔들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지요. 나는 내 솜을 솔개란 놈에게 도둑 맞았소. 그런데 왜 당신 솜을 받는단 말이오? 그렇지 않아요. 이 솜은 곰서방 것이요. 허허, 아니라고 해도요. 이 솜은 내 것이 아니오. 내 솜은 솔개가 가지고 갔다 하지 않았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이날은 끝내 해결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서방은 솜을 아는 집에 맡겨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장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장터에서 만났습니다. 대서방이 벼이삭을 내려놓으며 곰서방, 이 나락을 가져가시오. 내 솜이 나한테 돌아왔는데 어찌 당신 벼이삭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곰서방은 참 별소리 다 하는구려. 나는 이미 솜을 샀기 때문에 내 벼이삭을 대서방에게 주지 않았소. 그것을 다시 내가 차지하다니 참 딱하기도 하오. 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럼 곰서방 여기 잠깐만 기다리시오. 대서방은 어디론가 갔다가 오는데 솜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벼이삭과 솜이 두 사람 앞에 놓였습니다. 솜은 곰서방 당신이 산 것이고 벼이삭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이대로 두고 가겠소이다. 하고 대서방이 돌아섰습니다. 이에 곰서방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솜은
내 것이 아니고 벼 이삭은 소물 상값으로 준 것이니까 역시 내 것이 아니오. 일이 이렇게 되자 이것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원참, 두 사람 다 너무 정직하군요. 우리라고 해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지. 장터에는 송과 벼이삭만이 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 친구와 할아버지. 옛날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산밭을 갈아 곡식을 가꾸고 산에 있는 나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뱅이였습니다. 할머니도 없고 아들, 딸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답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그리울 때면 산 아래에 있는 마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가장 친한 친구는 마을에 있는 털보 영감이었습니다. 구렛나루 수염이 마치 소나무처럼 빽빽하게 나 있어 털보 영감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도 싫고 하여 아침밥을 한 술 먹고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곧장 털보 영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털보 영감이 할아버지를 보고는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자네 왔구먼 그랴. 털보 이 사람아, 요즘은 왜 그리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았는가? 하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집안일이 바빠서 그렇게 됐다네.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심밥을 얻어먹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점심 참 맛있게 먹었네. 원 잔도 없는 밥을 대접해서 미안하이. 천만에 오늘 점심은 정말 꿀맛처럼 달았네. 그래, 벌써 가려나. 가야지. 너무 늦으면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럼 잘 가게나. 그런데 자네 언제쯤 우리 집에 놀러 오겠나? 모레 가겠네. 틀림없겠지. 그럼 알았네. 모레는 내 맛있는 밤을 구워놓고 기다리겠네. 하하하. 자네 집 밤은 천하일품이지. 자, 그럼 모레 우리 집에서 만나세. 조심해서 가게나. 할아버지와 탈부 영감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밤을 따서 화롯불에 굽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한 밤 냄새가 산비탈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털보 영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주위는 밤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뜨자 산골짜기에는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습니다. 어쩌면 일이 바빠서 밤에 올지도 모르지. 할아버지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방 안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봤지만 그래도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쓸쓸한 마음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쪽 산비탈길에서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중얼거리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 털보 영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할아버지는 마루로 나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는 점점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여보게 털 보았나? 하고 할아버지가 소리나는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도 심심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털보 영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럼 어서 이리 올라오게나. 나하고 군밤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놀면 심심하지 않겠지. 할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왜 늦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참 그렇겠군.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털보 영감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영감님, 나하고 얘기나 좀 할까요?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할아버지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영감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쁜 귀신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착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누구신지 잘 모르겠으나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하고 자기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하게 생긴 도깨비가 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벽에 찰싹 붙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호롱불 빛에 비친 도깨비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머리에는 뾰족한 뿔이 하나 있었고 코는 벌겋고 입은 옆으로 쭉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 어른들의 얘기로만 들었던 도깨비를 이렇게 직접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이 도깨비에게 영락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하하하. 도깨비는 집안이 떠나갈 듯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가 질려서 두 귀를 손가락으로 막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영감님, 이런 외딴 곳에 사는 사람이 뭘 그리 놀라나요? 하고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당당하게 죽자고 그래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요. 사람도 아닌 도깨비를 만났는데. 도깨비가 뭐 그리 무섭소? 이 세상에는 우리 도깨비만큼 재밌는 친구도 없을 거요. 생김새는 무섭게 생겼지만 사람을 해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어릴 때 옛날 얘기에서 나오는 도깨비를 생각했습니다. 도깨비는 착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외딴 곳에 혼자 살기가 얼마나 심심하오. 도깨비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맘 먹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사람에게 오늘 밤처럼 찾아주는 친구가 있으니 아주 살지 못할 곳은 아니지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도깨비는 마음에 들었는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소이다. 나를 친구로 삼아준다면 자주 놀러오리다. 나도 요즘은 외롭고 쓸쓸한 날을 보내다 보니까 친구가 그립구려. 그렇게 하시오. 나도 외로운 사람, 우리 친한 친구가 되어 봅시다.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새로 도깨비 친구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자주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동안 지냈던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도깨비와 할아버지가 함께 노래 부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밤만 되면 찾아오는 도깨비 친구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리 심심치 않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계곡에서 흐르는 물에 세수를 했는데 그때마다 도깨비를 닮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도깨비하고 신나게 놀면 도깨비를 닮아간단다. 할아버지는 세수를 하고 나서 다시는 도깨비를 자기 집에 못 오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머리 위에 도깨비처럼 뿔이라도 나는 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나지 말아야지. 섭섭한 일이지만 다시는 도깨비를 우리 집에 못 오게 해야지. 역시 사람은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사는 게 제일이지. 할아버지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어떻게 도깨비를 못 오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로 친하게 지내던 도깨비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한다. 할아버지는 요즘 자나깨나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좋은 수가 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며 혼자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자 할아버지는 나무로 하다 말고 불이 나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저녁밥을 먹고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영감, 있나요? 내가 또 왔소.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반갑게 도깨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서 올라오시오. 자, 우리 또 재미있는 얘기나 하면서 이 밤을 즐겨보실까? 하하하, 좋지요, 좋아. 얘기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도깨비는 맞장구를 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슬쩍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겠지요. 무서운 것이라고요. 도깨비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방 태어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무서운 것이 있나요? 없나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도깨비에게 무서운 것이 뭐가 있겠소? 정말 없단 말이요.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다시 묻자 도깨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가지 무서운 게 있긴 있소마는. 하고 도깨비는 우물쭈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때다 하고 파고 들었습니다. 그게 그게 뭐지요? 도깨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제일 무섭지요.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쩔쩔 흔들면서 그 시뻘건 짐승의 피를 보면 말이죠. 보면 그만 어디든지 멀리 달아나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지요. 도깨비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입을 꼭 다물더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도깨비가 할아버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영감. 예. 그런데 영감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었으면 영감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예, 예, 말씀드리지요. 할아버지는 엉겹결에 난 이 세상에서 돈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오. 뭐요? 돈? 그렇소이다. 돈이 제일 무서워요. 그놈의 돈이 이상하군요. 사람들은 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난 돈이 제일 무서워요. 난 그 돈이 무서워서 이렇게 산골짝 외딴 곳에서 살지요.
할아버지는 전혀 자기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이런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헤어졌습니다. 내일은 일찍 마을로 내려가 짐승의 피를 구해 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마을에서는 잔치를 앞두고 소를 잡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무 한 짐을 갖다 주기로 하고 쇠피 한 단지를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쇠피 단지를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척 힘이 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쉬지도 않았습니다.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짐승의 피를 빨리 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가지고 온 쇠피를 마루에다 뿌리고 마당에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쇠피 항아리는 쌀인문 밖에다가 두었습니다. 이럭저럭 피 뿌리는 일을 마치고 나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도깨비는 어김없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안녕하신가요? 멀리서 도깨비의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않고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쌀인문 밖까지 오더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도깨비는 뒷걸음질 치다가 이건 짐승의 피가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왔던 길로 획 돌아서다가 그만 쌀인문 밖에 놓아두었던 쇠피 단지에 걸려서 후다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깨비는 겁에 질린 소리를 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도깨비 친구 잘 가게나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도깨비를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좋아하였습니다. 도깨비를 만나지 않으면 도깨비를 닮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도깨비가 무서워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 밖에서 영감님 주무시오 하고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정답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직 자지 않아요. 도깨비 친구 왔나요? 나요, 도깨비가 왔소이다. 어서 들어오시지 않고선. 그러나 도깨비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래두요. 어제는 내가 영감에게 혼났지요. 하지만 오늘은 영감이 혼날 차례라는 것을 아시오. 아니, 도깨비 친구,
왜 그러시오? 몰라서 묻소. 할아버지는 마음에 걸려 잠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도깨비가 영감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 했지요. 아, 아니, 이 영감쟁이야. 자, 돈이다 돈. 하고 도깨비는 자루에 가득 담아온 돈을 마구 집안 마당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돈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렸습니다. 도깨비는 이 광경을 보고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였습니다. 하하하. 자, 이 영감쟁이야. 어떠냐? 무섭지?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요 하고 소리 지르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리하여 가난한 이 할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어 기쁘기도 했지만 도깨비에게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제일 무섭다고 말한 것은 엉겹결의 한 말이었지 자기 속마음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마을에 있는 털보 영감이었습니다. 그렇지. 털보 영감하고 의논은 해봐야지. 할아버지는 마을로 가는 비탈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털보 영감이었습니다. 털보 영감. 할아버지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걸어 올라오던 털보 영감이 할아버지를 쳐다보고는 아니, 이 사람아, 어디 가는 길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도 털보 영감 자네 만나러 가는 길일세. 두 사람은 산 중턱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나도 자네 만나러 가야겠다고 몇 번이나 불렀지만 그때마다 집에 볼 일이 생겨서 그만. 하고 털보 영감은 그동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지 못한 것을 사과하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참 재미있게 지냈다네. 재미있게? 그래, 도깨비 친구하고 참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아버지가 도깨비 이야기를 하자 털보 영감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 도깨비? 그래, 도깨비하고 친구로? 그렇다니까. 와, 털보 영감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하, 괜찮아, 이 사람아. 왜 그러나? 도깨비하고 친구라면서. 그건 지난 얘기고, 이젠 도깨비가 오지 않네. 그래. 그제서야 털보 영감은 마음을 놓고 할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집으로 가면서 얘기하세. 할아버지는 털보 영감과 집으로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도깨비를 알게 되고서부터 부자가 되기까지를 다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집에 가보면 깜짝 놀랄 거야.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 뭐, 돈이 산더미처럼. 털보 영감은 입을 활짝 벌리고는 다물지도 못하였습니다. 가세. 할아버지는 털보 영감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털보 영감은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돈을 보더니 아, 이게 정말 돈인가? 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놀라지 말게. 진짜 돈인지 아닌지 보게. 털보 영감은 돈을 만져보았습니다. 눈을 닫고 또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털보 영감, 우리 이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나? 하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글쎄, 털보 영감도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조용히 생각해 보세.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궁리하였습니다. 이윽고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이 의논을 끝냈습니다. 이 돈을 나라에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길만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은 마을의 젊은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임금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얻게 된 내력을 얘기한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갸륵하도다. 이렇게 훌륭한 백성이 있다니 기쁘도다. 두 노인은 앞으로 평생 나와 함께 벗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은 임금님과 함께 궁궐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